안녕하세요. 위엔나입니다. 오늘 영상은 재테크를 할 때 지켜야 할 5가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재테크 시작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죠. 당신이 돈을 쓰는 사이에 누군가는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모두가 원하는 부자가 되는 것 혹은 늙었을 때 쪼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돈을 만드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산을 늘리는 법에 대한 책이나 강연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저곳 참석을 하고 서적을 구입해서 읽어봅니다. 결론은 본인의 책임하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노력하지 않고 편하게 자산을 많이 늘리는 방법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재테크를 하긴 해야겠는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먼저 기초 상식부터 출발하세요. 투자 대상이 되는 자산의 종류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실물 자산과 금융 자산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만 다루겠습니다. 금융상품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두 종류로 나뉩니다. 원금이 보장되는 것과 보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에는 원금 보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예금자 보호법이고요. 보장 범위는 은행별 이자 포함 5천만 원까지입니다. 뉴스에 간혹 오르내리는 기사가 있습니다. 수익을 약속했다, 그런데 지키지 않았다 등등. 대부분의 정상적인 투자자라면 아시겠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예금, 적금을 제외한 어떤 금융상품도 원금 보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금융상품의 기본을 잊고 욕심에 눈이 멀어 묻지마 투자를 하면 일시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겠지만 결국 원금을 모두 날릴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먼저 원금 보장 상품을 보겠습니다. 목돈을 만드는 적금과 목돈을 굴리는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정기예금의 장점으로는 돈을 맡기고 그냥 기다리면 알아서 돈을 불려준다는 점, 즉 편하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면서 예금이자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금융자산 가치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시 입출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입니다. 예금, 적금을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에 해당합니다. 만일 누군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 누가 뭐라건 바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이 상품들을 의미합니다. 원금 보장은 없고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럼 재테크에서 수익률 또는 금리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재테크에 관련된 기본 상식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72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공식은 복리 수익률 혹은 복리 이자율에 따라서 자산이 2배로 늘어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는 것인데요. 제일 왼편에 있는 것을 연간 수익률이라고 가정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공식에 따르면 연간 수익률 복리로 5%라면 원금이 2배로 늘어나는데 약 14년이 걸립니다. 이것도 충분히 길게 느껴지는데요. 여기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연간 수익률이 5%고 물가 상승률이 1.5%라면 실수익률은 3.5%로 하락하고 2배로 되는 시간도 14.4년에서 20.6년으로 늘어납니다. 시중은행에 비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의 금리를 2% 기준으로 보더라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의미 없는 숫자입니다. 144년이 걸리죠. 시중은행의 금리는 물가 상승률보다 낮습니다. 그 말은 은행에 그냥 돈을 넣어두면 이자가 붙어서 돈이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자산 중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포트폴리오의 일환으로 예금을 활용해야 합니다. 72법칙이 시사하는 가장 큰 의미는 뭘까요? 바로 시간입니다. 돈이 불어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노인에겐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게임이 재테크 게임입니다. 72법칙을 다시 보겠습니다. 연 7%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면 10년이면 자산이 2배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10년이면 4배가 되겠죠. 그리고 다시 10년이면 8배가 됩니다. 1천만 원이 30년 후에 8천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적은가요? 8천만 원, 30년 후엔 별 의미가 없을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신은 재테크를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현대는 100세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나이 50만 넘어도 일자리가 불안정합니다. 즉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70, 80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노인이 된다는 것은 곧 가난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젊을 때 재테크를 시작해야 합니다. 저금리 시대 재테크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세상은 항상 변하고 투자 역시 그 흐름을 이해하고 쫓아가야 합니다. 재테크에서 지켜야 할 5가지 내용 중에 중점을 두고 재테크를 시작하시길 빕니다. 첫 번째는 저금리에 익숙해질 것입니다. 재테크라는 용어가 있기 전부터 목돈을 만들고 그것을 불리기 위한 노력은 있었습니다. 금리가 비교적 높았던 시절엔 일단 목돈을 만들기만 하면 돈을 불리는 것이 쉬웠지만 그런 시대는 진작에 끝났습니다. 일시적인 글로벌 신용경색 기간을 제외하면 2%대 확정금리 상품을 찾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만일 연 5%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면 정말로 만족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산의 일정 부분은 공격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최근에 자주 언급되는 ETF, 그 중에서도 해외 주식과 해외 ETF입니다. 현 시점에서 주식시장이 과열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관련 어떤 상품도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자칫 상투를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ETF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고 주식시장이 상승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증시가 과열되었을 때 예를 들어 지수 인버스 ETF를 매수하면 연 10% 이상의 수익을 거두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1배에서 3배 상품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해서 준비하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교적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금 활용입니다. 예금 금리가 하락해서 이자가 형편없지만 어차피 목돈 중 상당 부분은 현금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그때 상대적으로 이자가 높은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금리 관련 정보는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월 10일 기준 검색을 한 결과입니다. 저축은행 최고금리가 1.85%로 시중은행 1.30%보다 0.5%포인트 정도 높습니다. 지난 몇 개월 사이에 0.3%포인트 정도 금리가 하락했습니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있을 수 있는데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는 5천만 원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네 번째는 3년 이상 버틸 수 있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입니다. 즉, 전업 투자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도 그 정도 생활비를 남겨두고 투자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전업 투자의 길로 들어서면 안 됩니다. 특히 젊은 분들은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고정 수입을 만들고 목돈을 만들어가면서 3년 이상 중장기 투자를 하실 것을 권합니다. 한국 주식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많지만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실적 좋고 미래가 밝은 우량주를 매수하면 그 기간에 최소 50%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미래가 밝은 우량주가 어떤 회사냐고요? 다들 알지 않나요? 몰라서 매수 못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다만 단기 차익에 눈이 멀어 우량주를 외면하고 엉뚱한 주식만 바라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균형 잡힌 투자 정보를 습득하시길 바랍니다. 뉴스나 증권방송 중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자극적인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시오, 파시오, 수익률이 몇 %요 하는 공격적인 방송을 보는 것이 도움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투자 리스크를 계속 안내하는 방송, 지루한 지표를 계속 제공하는 방송 등 서로 상반된 특성을 갖는 방송들을 골고루 시청하면서 본인의 안목을 키우시길 빕니다. 단기 투자를 부추기는 증권방송 말만 듣고 급하게 뛰어들지 마시고 재테크를 위한 투자 마인드를 안정시키고 균형감 있는 투자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시길 빕니다. 알고 접근해도 투자는 항상 어렵습니다. 욕심내지 마시고 차분한 투자로 성공하시길 빕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